오늘은 지금 솔바이 농원을 찾았습니다. 요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침수 하우스가 있고 그 침수 하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책회의를 통해서 침수 하우스 되살리기를 통한 토탈 솔루션을 다른 농가에게도 좀 전달하고자 저희가 이런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요 침수된 하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서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처방에 대한 거를 단계별 처방전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지금 상태는 한 일주일 전에 한번 그때는 그냥 살짝만 잠겼거든요. 비가 많이 와갖고 그래서 살짝만 뭐 잠길 정도는 아니었고 일부 양쪽 가해에 환기창이 올려져 있는데 양쪽 가옥으로 해가지고 살짝 비가 왔을 잠길 정도였었는데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에 거의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 하우스가 26동인데 뒤로 뭐 16동은 완전히 뭐 무릎까지 잠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10동은 5동은 괜찮고 5동은 물이 신발 높이까지 잠겼다가 어제 바로 빠지고 저희가 이제 양수기를 통해서 양수기하고 뭐 그다음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일단 전부 다 뺀 상태예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은 이제 햇빛이 안 나는 바람에 그나마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발이 쑥쑥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물렁물렁한 땅이 돼 있어요. 이제 토양은 토양 내 이제 공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양이 이제 흙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흙과 흙 사이가 이제 공극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공간들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 사이에 공기나 물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대공국과 소공국이라고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공국의 크기에 따라서 대공국에는 보통 공기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소공국에는 물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 근데 침수됐다고 하면 이제 대공국에도 공기가 아니라 물까지 가득 차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이제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뿌리가 호흡을 못하게 되면 사람도 이제 호흡을 해야지만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작물도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호흡을 보통 이제 뿌리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되는데 뿌리에 이제 산소 자체가 그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산소 자체의 농도가 이제 기본 일반적인 토양에 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줍니다. 산소의 농도 자체가 토양 내에 거의 한 15%에서 20%에서 거의 1%에서 2%까지 좀 확 줄어버리고 대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한 10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 자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물체 내에서의 그 증산작용도 원활하지가 않고 호흡작용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이 이제 생명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작물 자람에 피해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토양의 뿌리의 양분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생물의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좀 빠른 시간에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또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하느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물을 빼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물을 빼고 나면은 이 토양 안에 들어있는 선충이나 아니면은 뭐 역병균이나 녹균병균, 뿌리혹병균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또 가장 큰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침수가 일단이 되면은 작물이 잎을 통해서 숨을 쉬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침수가 되면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구멍을 파가지고 물이 꽉 찼었는데 이제 다 퍼낸 거죠. 근데 이렇게 물이 찼다가 물이 빠진 상태에서 이 작물은 계속 생육이 가능해요? 이게 차라리 며칠 이런 식으로 또 차지만 않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서 햇빛이 쫙 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확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냥 물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서서히 물이 빠진 상태에서 날씨를 흐리고 네,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날씨가 쨍해지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땐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되고 나면 병해충들이 좀 심해지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분명히 이제 뿌리혹병이나 선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도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건 다 습해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이어가면 아까 저희가 요 현재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가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저기 펌프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러 가셨다가 또 다시 이제 비가 좀 잦아들어서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각 분야별로 우리 오신 분들이 진단과 함께 그다음에 처방, 단계별 처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서로 토론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같이 좀 따라서 내려가서 상황을 좀 봤는데요. 일단 저지대 중에 있었던 이제 하우스 한 동을 좀 들어가서 뿌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엽채 작물 하나 뽑아보니 이제 뿌리 자체가 이제 완전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침수 상태는 맞지만 뿌리가 어느 정도 좀 살아 있는 상태였고, 물론 이제 뽑힐 때 좀 끊어지거나 이런 건 좀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세근도 좀 약해 보이고 하였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 제품 중에서 뿌리내 같은 이제 영양제나 뿌리 이제 밝은제를 좀 뿌린다고 하면, 시비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뿌리 자체가 뿌리가 있고 이제 미세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세근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뿌리 자체가 이제 굵어지는 거는 아주 잔뿌리. 그렇죠. 잔뿌리가 이제 많이 뽀송뽀송하게 많이 나와줘야지 걔네들이 이제 양분을 먹고 호흡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명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은 미세근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뿌리 기능성 물질들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양 상태가 되게 환원 상태입니다. 그 환원 상태라는 말씀은 유익균들은 대부분 사멸하고 유해균들이 많이 증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미생물 제품이 거기 들어가서 유해균들을 물리쳐주고 유익균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뿌리 활력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미생물 제품 같은 경우는 클로로필 함량, 즉 광합성을 도와주는 영육소의 함량을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생물 제품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광합성 함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불량 환경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하우스에서 습할 때 가장 나올 수 있는 그 병해 같은 경우에는 녹균병, 그리고 역병, 흰가루병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침수가 되면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이제 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처방을 예방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그 녹균병의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으로는 저희가 이제 퀸텍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역병에도 그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미리카트가 있어서 이 약제를 혼용 교차 처리를 해주시면서 경협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그 전착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강우나 이런 그 강우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것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전착제는 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흰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가 이제 하우스면서 계속 엽채류를 매일매일 수확을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체에 독성이 없는 잔류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여기 흰가루 그리고 잿빛, 곰팡이까지 방제가 되는 약인데, 매일매일 수확을 하시면서 수확 그 2일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독성 물질을 제외된 제품이니까 매일매일 수확하실 때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녹균 역병은 미리 방제를 해주시면서 중간중간 수확하실 때 그 흰가루 방제할 수 있는 잔류풀이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 안에는 이제 이번 침수가 되면은 미생물들, 병원균들,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있는 선충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양 안에 있었던 그 원래 기존에 있던 병원성 미생물이나 아니면 유형 미생물들도 이 그 침수된 상황에서 뭐 호기성, 현기성 형태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미생물상이 많이 변화가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미생물상이 깨진 상황이어서 어차피 만약에 다시 이 소독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훈중 소독을 하는 게 가장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안은 이제 비가 그치고 한 7일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그 하우스 하나를 만약에 다시 되살린다고 하면 이 하우스는 훈중 소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사장님이 쓰셨던 팔라딘이라는 제품으로 3주에서 4주 정도 훈중 소독을 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미생물이나 선충이나 미소해충들을 다 없애고 멸균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토양을 다시 이제 재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일 것 같고, 순서적으로 보면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성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하려면은
이제 저 비료 입장에서 봤을 때 토양 개량제 같은 걸 좀 시비해 주시면 확실히 이제 토양이 좀 빠르게 조금 더 회복을 좀 가능할 거라서 보이고요. 또 이제 이게 비가 좀 많이 오고 또 날씨가 이렇게 습하다 보면은 이게 많이 웃자라게 됩니다. 이게 웃자라게 되고 이제 그 웃자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질소 성분이 좀 계속 과다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비가 지금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온도 자체가 조금 높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데 지속적으로 영양 생장만 계속 되다가 생식 생장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웃자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식 생장으로 못 넘어가다 보니까 엽만 자라게 되고 이제 그 자라는 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인산하고 가리 같은 질소 인산 가리가 비료에 삼면소다라고 한다면 질소는 좀 많이 적고 인산하고 가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비료 같은 거를 후기에 이제 좀 약간 위로 주시면은 확실히 이제 웃자람을 억제하고 또 이제 엽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좀 풍성하게 열리고 과가 또 잘 열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저희는 총 아까 3회 처리를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침지 처리로 유묘기 때 묘를 충실하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팔라딘이 처리되었을 때 멸균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때 유익균들이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유익균뿐만 아니라 유해균들도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제품인 렌트콘 JS를 처리하면 휘발성 물질로 인해서 유해균들이 자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현상,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인 렌트콘 JS가 미생물 군락을 형성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이 생장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묘 정식하기 전에 침지 처리 한번, 그냥 정식한 후에 한 3일에서 5일 차에 관주 처리 한번, 또 한 10일 후에 관주 처리 한번, 이 3번 정도면은 그 작물체 뿌리 근권에 렌트콘 JS가 그 생존을 하게 되고, 이 생존한 렌트콘 JS가 알마니 성분이나 이런 토양의 또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도 촉진을 해주는 게 있어서 초기 생장을 좀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 토양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뿌리옥병이나 역병, 그다음에 녹균병, 또 선충, 뭐 어떤 나방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방제를 하는 시점 하고 어떤 약재들을 조금 사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토양을 일단 팔라딘을 사용하면서 보통 리셋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방금 뭐 렌트콘 JS나 이렇게 미생물 자재가 들어간 뒤에 먼저 가장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마킥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마킥이라는 약재를 선충 방제를 위해서 그 로타리 그 치는 작업을 하실 때 같이 입제를 처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방금 또 뿌리 혹병이나 이런 뿌리에서 발생하는 병들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예방해주는 미리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카트 약은 경협 처리가 아니고 뿌리 혹병을 위해서 침지 처리, 모종에서 심기 직전에 침지 처리를 한번 해주시고 정식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배추 같은 것도 김장 배추 이런 것도 지금 뿌리 혹병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도 침식해서 하게 되면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정식하시기 전에 500배로 침지를 하신 다음에 정식을 해주시면 이제 배추 뿌리혹병 부분에서 많은 예방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미리카트 침지 처리하면은 약간 45일 정도 예방 효과가 지속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침지 처리를 해주시고 남은 약재는 뭐 토양이나 이렇게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 때 사용하게 되시면 예방 효과가 추가로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뭐 그 작물 생육을 하면서 뭐 노균이라든지 역병, 하우스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들, 그리고 나방류, 그다음에 총체류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약들은 네,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먼저 주요 발생하는 병해들을 보면 1차로 뿌리에서 뿌리 혹병, 선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다음 노균병, 그다음에 흰가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충해로 말씀을 드리면 총체 그리고 나방까지 그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뿌리에서 발생하는 뿌리 혹병이나 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뿌리 혹병을 방지하는 미리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카트라는 약은 500배 침지 처리를 해서 정식 전에 침지 처리 후에 정식을 해주시면 그 뿌리 혹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그 네마킥 입제라는 약으로 그 로타리 쳐주실 때 같이 입제 처리를 해주시면 선충이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식 이후에는 초기에 그 9월에 정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9월에 정식을 하셨을 때 기온이 낮아지면서 흰가루나 노균병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균병 방지를 위해서는 퀸텍 미리카트 그리고 그 흰가루병 발생 시에는 잔류풀이를 사용하여 주시면 방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살균제를 사용하시는 와중에 혹시나 그 총체나 나방이 발견이 된다면 그 중간중간에 그 캡틴이라는 약을 함께 섞어주시면은 아마 그 작물 재배하는데 방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똑같은 여러 지역에서 올해 침수 입은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농가분들에게 조금 토양을 회복하는 침수 하우스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향성,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또 오늘 요 실험이고 요 회의이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저희하고 요 문제를 좀 같이 잘 해결해서 좀 좋은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주 찾아올 거고 여기 조비의 정정훈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글로벌 아울렛 김석환 매니저님 또 경동의 박환성 매니저님 이렇게 세 분들이 자주 찾아뵙고 이건 어땠어요 저건 어땠어요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또 가이드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요 문제들 올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